직장인일 때는 사실 분업이 어렵잖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그냥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이 분업이라는 그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의 가장 큰 핵심적인 열쇠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봉인당해 버리는 이제 상황이 되니까.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도 뭔가 다른 걸 하셨기 때문에 거의 대학생 때부터 사업을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거의 지치지 않고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슬럼프 같은 거 없이. 근데 그런 원동력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돈을 쫓으면은 그거는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돈도 당연히 중요하죠. 회사를 운영하려면 돈이 기본이니까 돈 너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 안 맞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억지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CS를 하면 고객이랑 맨날 싸웁니다. 합리적으로 난 대화하고 싶은데 고객은 그냥 화를 내니까 고객님 화내지 마시고요 이러면 고객들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은 이거랑 안 맞는구나.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처음에 그리고 상품 등록도 너무 이게 노가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주말에 다른 데 알바를 했어요. 주말에 다른 데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저희 회사 상품 등록 알바비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CS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다만 이제 CS 한 명을 채용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왕이면 CS를 하는 직원을 뽑아서 CS도 맡기지만 CS보다 이제 어려운 걸 맡기면 그 사람이 싫어하겠지만 CS보다 쉬운 걸 시키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CS 업무로 불렀는데 사실 이제 포장도 시키고 근데 오히려 그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상품 포장 인원을 쓴 게 아니라 CS 직원을 뽑아서 포장도 같이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한 명이 어떻게 보면 내 일 전체를 다 도와주는 거죠. 네, 내가 일단 제일 못하는 게 CS랑 상품 등록인데 실제로 상품 등록도 하셨습니다. 상품 등록도 하고 CS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사실 돈만 받으면 일을 그렇게 가리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CS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고 사람을 뽑을 때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솔직히 저희도 CS 하신 분은 돈을 좀 더 드려요. 네, 돈을 좀 더 주던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업무들까지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짜면 저는 그래서 알바하고 반대로 내가 못하는 근데 내가 또 이제 다른 데 알바 가면 그 일 자체가 오히려 내 회사의 어떤 일보다는 차라리 낫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일이니까 배울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재밌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알바를 하더라도 내가 안 맞는 일은 또 분업을 하자.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는 분업의 이 효율성이라는 게 아주 크게 관통했던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내가 분업으로 하는데 지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 이제 돈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남을 쓰면은 돈을 줘야 되니까 나는 이번 달에 500만 원을 벌고 싶은데 사람을 써서 200만 원 주면 300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싫은 일을 해버리는데 그럼 이제 결국에는 자기를 다 깎아먹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 처음에 그래서 정말 진짜 뭐 라면 먹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가끔 밥도 먹었지만 정말 이제 예, 고스텔에 제가 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을 쓰는데 고스텔에 사는 것도 코미디잖아요. 저는 내가 고스텔에 살고 내가 주말 알바를 하지만 나는 알바를 써야겠다. 사람을 써야겠다. 왜냐면 나랑 안 맞는 일을 이 분업으로 해결하는 게 사업의 첫 번째 걸음이니까. 그래서 분업의 효율성을 살려서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일을 해줄 사람을 찾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구조를 짜놓고 지금까지 움직여와서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돈을 좀 덜 벌었을 수는 있는데 다만 앞으로 인생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치지 않고 평생 사업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제가 중간에 그 사람들 그렇게 썼던 것보다도 제가 더 가져갈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덜 벌었지만 뭔가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인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중에 사실 그 일이 싫다는 게 그 일에 해당하는 뭐 전화를 하는 게 싫은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외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럼 사실 그 전화를 해줄 다른 사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난 일이 너무 싫어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일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업무가 싫은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일을 좋아해야 되니까 일을 좋아하는 걸 제가 목표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다 쪼개서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업무는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업무는 무엇이고 그래서 싫어하는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업무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다른 업무들을 다 맡아서 가져갈 수 있게 내가 돈만 주면 내 대신 돈을 나눠주면 누군가의 시간을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이었던 거죠. 완전 꿀팁이네요. 뭔가 저도 이걸 하면서 제가 모든 걸 다 처음이니까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기 싫으면 딴 일로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맞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하는 방법도 있다. 네. 약간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필자생 유튜브 채널도 저는 편집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 저희 편집을 해주고
그 촬영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계시니까 이제 촬영도 해주시긴 하지만 저는 편집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PD분을 안 구했으면 피자생 유튜브 채널 또 없었겠죠. 야, 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일을 무조건 그게 누군가한테는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분업이라는 것만 잘 새겨놔도 직장인일 때는 사실 분업이 어렵잖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그냥 시킨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이 분업이라는 그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의 가장 큰 핵심적인 열쇠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봉인당해 버리는 이제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억지로 일을 하지 않고도 제가 어떻게 보면 대학교 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일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라는 쪽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 때 묻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난 내가 일을 너무 사랑하고 싶어 라는 거 안에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필자생님이 생각하는 부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부가 시간과 공간의 자유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어떤 공간에 얽매여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 내가 그 조금 일해야지만 그 자유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라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자꾸 부를 지금 자유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하니까 저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싫어하는 일을 전 최대한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고 찰리 먼거 바이블 제가 어제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찰리 먼거 그분이랑 워렌 버핏이 맨날 햄버거랑 그 콜라 맨날 먹는데 사실 건강에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도 둘 다 90살이 넘게 찰리 먼거 그분이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98살인가? 굉장히 오래 장수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들은 정말 일을 즐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찰리 먼거라는 분도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기는 되게 고집이 세고 내기를 좋아하며 그다음에 자기 그 이런 외골수 같은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직장이 안 맞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남의 일을 변호사라는 게 남의 일을 대신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맞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런 기질을 잘 아신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투자, 내가 온전히 책임을 지는 그 일로 가서 그 일을 정말 즐기면서 대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 다독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이제 하루에 워렌 버핏도 그렇고 찰리 먼거도 그렇고 거의 한 읽는 시간으로 치면 4-5시간 정도를 이제 읽는 데 쓰시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조금씩 더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서 결국에는 저는 그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는 누구나 부러워하지만 전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장수를 부러워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장수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행복하게 장수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사실 하루에 500페이지나 읽으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거 지옥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읽는 걸 사랑하셨다는 거죠. 왜냐면 읽으면 그게 사업에 바로 도움이 되니까 투자에.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 보면 그분들은 부자가 아닐 겁니다. 워렌 버핏도 그렇고 찰리 먼거도 그렇고 부자가 아니겠죠. 왜냐면 맨날 집에서 조그마한 집에서 그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컴퓨터 앞에 의자 앞에 앉아서 일만 했던 거니까. 근데 저는 그들이 사실 진짜 부를 가졌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동안 했다. 정말 그런 말을 하셨어요. 93세, 자기가 93살이 돼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93살 전에 해볼 걸.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처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네들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93살이 되기 전에 해라. 93살이 되니까 슬슬 체력이 이제 힘들다. 이렇게 약간 농담 삼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약간 경제적 자유를 꿈꿨는데 그게 되게 막연한 경제적 자유였고 이렇게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사실 뭐 경제적 자유를 얻어도 그 다음에 평생 뭐 쉴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쉬기만 하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그게 즐겁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뭘 하고 싶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저 진정한 자유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뭐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자유라고 느껴져서 지금 제가 유튜브를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지 했을 때 저는 이걸 계속 몇 년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그럼 그냥 지금 왜 못해? 그냥 당장 하자 해가지고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게 네, 와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일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업무가 싫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업무들 특히 만약에 이걸 또 편집하면 또 이제 물론 사실 이런 영상은 편집할 게 많진 않으니까 사실 그 유튜브가 힘든 것도 뭐 그런 거죠. 이제 편집이 많이 들어가는 영상은 편집이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 촬영하고 기획하는 것까지 재미있는데 그럼 결국에 그 부분 안에서 잘만 기본적으로 아까 분업만 잘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동안 즐기면서 사는 게 저는 뭐 충분히 어렵지 않다.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회사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제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거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한 10년 정도 지금 했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0시간 정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뭐 365일이면 1년에 3,650시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3만 시간 정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 이제 1만 시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건데 전문가에 가깝게 지금 뭔가를 할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 제 목표는 10만 시간 채우기. 네, 그러려고 하면 이제 30년 정도잖아요. 제가 이제 10년 차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한 2번 정도만 더. 네, 사실 30년 차 직장인은 많죠. 네, 아까 얘기했지만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30년을 하는 건 버티는 거고.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성장하면서 앞으로 20년을 더해서 10만 시간을 하게 된다고 치면 어쩌면 제가 10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거대한 성공은 10만 시간을 써야지만 온다. 근데 그렇게 관점을 잡아놓으면 결국 내가 30년을 해도 지치지 않는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답이 오히려 도출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데 사실 거기서부터 저는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빠른 시간에 좋은 성과를 낸다는 건 실력을 쌓지 않고 돈이 벌리는 구조로 들어간다는 건데 거기 자체에서 실력이 안 쌓이는 순간 그게 지속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역으로 저는 반대로 아까 실력과 즐거움을 쫓는다고 하면 앞으로 30년 동안 열심히 제가 즐길 수 있는 일을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저도 그 주변에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를 이루신 분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돈을 쫓았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트렌드를 쫓았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를 계속 예전부터 했을 뿐인데 한번 사이클이 그냥 와가지고 그게 대박이 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뭐 그게 올 줄 알고 준비를 하고 했던 건 아니었고 뭔가 그냥 계속 쭉 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그 사이클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럼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요새 약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찰리 먼거 그 바이블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본인 인생에 20번의 선택지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은 그 선택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인생에 그렇게 큰 기회라고 그 불릴 수 있는 기회가 20번 이내로 온다는 거죠. 20번에 가깝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 찰리 먼거는 그 20번의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의 찰리 먼거가 있는 거고 워렌 버핏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 20번의 기회를 잡고 일단은 그러니까 기회가 사실 많지 않죠. 일단 그래서 20번의 기회를 잘 잡아야 되고 근데 그 기회가 파도가 몰려왔을 때 그 파도에 이제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도 사실 지금 온라인 유통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지금보다 목표가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근데 또 파도가 어떤 게 올지 모르니까 사실 그 파도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올 때 제가 잡으려고 하면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니까 지금은 다음 파도에 대한 어떤 지금 자체도 제가 지금 파도를 즐기고 있긴 하지만 다음 파도가 왔을 때 제가 이미 준비가 좀 돼 있는 사람인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자면은 앞으로의 뭔가 그런 계획이나 그런 방향성 같은 게 그런 다음 파도를 준비하는 게 될까요? 사실 제가 온라인 유통이랑 예를 들면 유튜브를 비교할 때 그렇게 좀 설명을 해요. 유튜브는 다이아몬드, 피라미드 구조고 온라인 유통은 다이아몬드 구조다.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은 피라미드 구조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시험은 시험에 떨어지는 순간 내가 공부했던 게 아무 다 쓸모가 없어지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결과만이 존재하고 실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분야라가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형이 이제 사실 공무원이지만 저 형은 그래도 다행히 합격하긴 했지만 사실은 높은 확률로 떨어졌을 수도 있었죠. 그렇게 되는 순간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도 사실은 이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그 영상이 사실 쓸모가 없긴 하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결국에는 구독자 만들어준 건 굵직한 터진 결국 몇 개의 영상일 뿐이지 나머지 영상들은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피라미드 구조가 가까워서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인생에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메인으로 삼게 되면 항상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겠죠. 뭐냐면은 이게 운이 좋았을 때 잘 될 때는 잘 올라가겠지만 결국에 운이 없을 때는 이게 또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온라인 유통이 참 좋은 거는 여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중간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유튜브는 죄송하지만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중간에 들어간다고 돈을 잘 벌지 않거든요. 상위 1%가 들어가야지 돈을 잘 버는 구조고.
반대로 얘기하면 공무원 공부하는 친구들도 100명 중에 도전해서 뭐 10명 정도, 1명 정도가 되는 시스템이겠죠.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도태되고. 온라인 유통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실력도 쌓일 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중간에만 들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여서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가 앞으로 좀 그런 피라미드형 비즈니스에 도전을 하려면 이런 이 다이아몬드 구조를 어떤 대들보로 삼아서 피라미드 구조에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본업 외에도 조금 하고 있다고 했던 것들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겠지만 최대한 피라미드 구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또 대들보로 쌓아 올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들보가 예를 들면 한 3개 정도 받쳐진다고 하면 아까 그 큰 파도가 왔을 때 저 친구는 좀 피라미드형 구조야 처음 들어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라고 꼭 나쁜 건 아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1%에만 올라가는 순간 그 완벽한 이제 어떤 그 규율 경제를 이루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진입장벽이고 이제 그 경제적 해자일 수도 있어서 그 저는 목표는 이제 그런 좀 다이아몬드 구조를 온라인 유통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교육을 하는 것도 그 더 탄탄한 이제 그런 구조와 정보를 더 많이 얻기 위함이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이아몬드 구조에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뭐 조금 더 쌓고 싶습니다. 조금 더 몇 개를 더 다지고요. 사실 되게 안정지향적인 스타일이어서 의외로 어쨌든 그냥 저는 그냥 점을 최대한 많이 찍어 나가고 싶어요. 여기서도 점을 하나 찍어보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다이아몬드형 구조를 찾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프랜차이즈를 해보니까 요식업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피라미드형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건 나랑 안 맞는구나 해서 이제 안 한 거고 다른 일도 이렇게 여러 개 도전해보니까 이거는 다이아몬드형 구조구나. 최대한 점을 찍을 때 잘 찍어야 되잖아요. 모두가 점을 찍어 성공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겠죠. 모두가 경험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게 돈 벌린대. 비트코인이 돈 벌린대 해서 블록체인도 모르는데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사실 그냥 점을 찍는 거잖아요. 냅다. 그 옳은 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주식 투자를 공부 중인데 투자로 치면은 약간 배당주를 지금 모으고 있으면은 예. 언젠가는 성장주를 조금씩 이제 사 모으면서 네. 그 중에 이제 전폭발 이론처럼 폭발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이제 그 사냥처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농사처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농사라고 하면 아마 그런 그 다이아몬드 구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 다이아몬드 구조 근데 사실 하는 입장에선 재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성과가 나오기까지 1년이 걸리는 거죠. 수확하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중간에 하고 나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포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는 실력만 쌓이고 처음엔 돈이 안 돼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1년만 지나는 순간 방법만 이제 않는 순간 무한히 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농사처럼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거고 사업을 이제 사냥처럼 하면 사냥하면 이제 반드시 사냥에 성공하기만 하면 바로 이제 양질의 식량이 나오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사냥이라는 게 리스크를 반드시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100번의 사냥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더 심해질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사냥처럼 하려고 하는데 사업은 사실 농사처럼 해야 그게 진짜 사업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에 제가 최근에 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농사 같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필 선생님이 이제 셀러 쪽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셀러분들이 이 인터뷰를 보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2025년에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유통 전략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매도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식의 어떤 네, 중요한 격언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에서도 사람들이 몰리는 거를 피하고 사람들이 좀 안 하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리는 곳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쪽은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상품도 그렇고요. 좀 틈새 시장 상품을 찾아야지 그게 잘 팔릴 수 있지. 누구나 다 파는 걸 잘 파는 거는 거의 사실은 뛰어난 마케터가 아닌 이상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타깝게도 근데 뛰어난 마케터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래도 마케터 출신이니까 어느 정도 싸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싸우는 것도 이제 힘듭니다. 내가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맨날 전쟁만 하고 있으니까 농사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거든요. 물론 싸우고 나면 내가 당장에 식량을 잠깐 얻긴 하지만 내가 이제 점점 그 싸움 못 하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게 안 생기는 거죠. 농사는 처음에 작게 지었다가도 계속 넓게 지을 수가 있는데 싸움은 계속 그걸 걸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좀 틈새로 좀 들어가야 된다. 상품도 그렇고 채널도 그렇고 그냥 판매를 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거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이 좀 틈새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틈새가 있는지 사실 처음 하는 사람이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봉준호 감독이 했던 것처럼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본인이 예를 들면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시장에 도전해보는 게 오히려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본인의 취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경우에는 봉준호 감독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보편적인 건데 너는 개인적인 게 없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의 취향이 없다라는 거는 앞으로 결국엔 돈을 버는데도 불리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게임도 좋아하고 네네. 만화책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의 어떤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의 어떤 게임 취향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의 취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취향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게 참 좋고, 그래서 제가 취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결국에는 나의 취향을 간직하는 일이 앞으로 되게 셀러들한테도 되게 중요해지지 않을까. 결국 뭐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그 한 분야를 좀 파고들어라. 한 분야를 파고드는 게 오히려 그냥 그 적당히 그냥 남들 뭐 하는지 기웃기웃대면서 알아보는 것보다 본인이 한 분야를 파고들어서 그 분야 안에서 그냥 차례 전문가가 되는 게 이 물건을 파는데도 가장 좋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칠게요. 그럼 사실 온라인 유통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갖고 유튜브도 하면 되고요. 내가 예를 들면 아까 코스프레를 좋아한다고 하면 코스프레 물건도 판매를 하지만 코스프레 유튜브든 코스프레 인스타든 운영해도 되고,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모아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소통하게끔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도 있고 다 하면 되잖아요. 최대한 그 T자형 인재이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취향은 확고하면서도 최대한 사업은 T자형으로 좀 벌리는 게 좀 정답이지 않아요. 저는 일단은 그래도 물건을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물건 안 좋아했으면 이 일을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물건 하나도 안 좋아하고 무소유를 지향하는데 만약에 물건 판매를 하려고 하면 전 되게 힘들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물건을 막 이 물건 판매하기 전에도 와, 이 물건 너무 재밌다 해갖고 제 자리 밑에 막 사서 쌓아놓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그냥 그거를 사지만 말고 판매까지도 해보자로 넘어갔을 뿐인 거죠. 옛날엔 그거를 알리는 마케터 역할이었고, 일단 물건을 좋아하는 게 베이스다 보니까 알리는 작업도 재밌었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재밌었고 판매하는 것도 재밌었던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물건 안 좋아하는데 셀러를 한다는 건 좀 잘못된 행동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취향이 명확하고 그 취향, 반대로 얘기하면 그 취향은 더 날카롭게 하는데 그 취향과 관련돼서 한 가지 일만 하지 말고 최대한, 요즘 아시겠지만 사회가 되게 이제 어떤 너무 다채롭잖아요. 그 다채롭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판매도 해보고 SNS도 하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또 소통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책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일본의 경향과도 되게 비슷해가지고 약간 놀랐는데 일본에도 뭐 클래스 101 같은 사이트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도 저희는 요새는 거의 부업, 뭐 돈벌이 막 이런 강의들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저희는 한동안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그런 뜨개질하기, 뭐 식물 키우기, 약간 이런 자기의 진짜 약간 덕후 같은 그런 진짜 자기가 즐기는 걸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그런 클래스 사이트들에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그런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도 같아서. 맞아요. 네, 결국엔 덕후가 이제 덕후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더 파고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코스프레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애니메이션 또 코스프레를 더 좋아한다고 하면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로 잘 아는 사람이면 또 거기서 굳건할 거니까 더 파고들고, 다만 이제 내가 조금 더 또 힘이 세지면 조금 더 넓은 분야도 취급할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앞으로의 세상은 더더욱 취향이 좀 중요해지는 시대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취향이 없는 사람은 아까 얘기하자면 크리에이터도 못하지, 셀러도 못하지, 그다음에 커뮤니티도 운영을 못하지,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취향만 명확하면 어떤 일, 반대로 얘기하면 취향만 명확하면 어떤 일은 할 수 있는 시대이지 않나. 왜냐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세상으로 넘어가면서 하방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쇼핑몰을 만드는데 돈이 몇 천만 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나만의 방송국을 창업하는데 몇 천만 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거로 모든 걸 다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취향에 집착하지 않는 거는 어떤 과거의 잔재인 거죠. 오프라인 시대의 잔재. 왜냐면 오프라인 시대에서는 모든 행동이 다 그만큼 하방이 높아서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취향을 선택하는 순간 자꾸 돈을 써야 되는 상황, 돈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취향을 쫓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인 행동이었는데, 이 온라인 세상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든 나만의 쇼핑몰을 만들든 나만의 어떤 이 아까 이 사실 커뮤니티도 원래는 공간을 필요로 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강당이 필요했던 건데 지금은 그냥 오픈 채팅방이잖아요. 온라인에 오픈 채팅방 운영하는데 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묶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본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무슨 그 경제 3요소 뭐 이런 거 하면은 무슨 토지 뭐 이런 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토지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인터넷으로 돼버렸으니까 그게 사실 모든 걸 또 바꾸면서 사실 과거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취향이지 않나. 과거에는 뭐 경험 내지 그 전문성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어떤 관시였을 수도 있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였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취향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